2016년 3월 27일 일본 히가시나카노역 앞에 위치한 공중전화 부스의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부스 안으로 뛰어들어온 사람은 많아봤자 10대 후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한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꽤 다급한 듯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고 11자리의 숫자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이내 들려오는 통화 연결음에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 중년 여인의 목소리에 소녀는 입을 열었고 무언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짧은 통화를 마친 뒤 제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던 그녀 앞에 나타난 사람은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찰들의 보호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간 소녀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 기쁘게 웃었다고 합니다. 2년 만에 말이죠. 도대체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일본의 도쿄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 사건과 2년간 지속된 감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에 대해 알려진 내용과 네티즌들의 추측 및 의문점에 대해 정리해보고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사건을 봤던 저의 개인적인 의견까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컨텐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 소녀의 이름은 사이토 안나, 14살의 중학생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그녀가 중학교에 입학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2014년 3월 10일이었어요. 사이타마현 아사카시에 살고 있던 사이토는 수업을 마친 뒤 학교를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죠. 이유는 사이가 나빠진 부모님이 조만간 이혼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사이토에게 한 평범한 남자가 말을 걸어왔는데요. 그는 자신을 테라우치라는 이름의 대학생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내 사이토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사이토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당황하는 사이토에게 이혼 소송을 위해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을 건넵니다. 자신이 좋은 변호사를 알고 있으니 소개해주겠다라는 제안까지 함께 말이죠. 뭔가 이상하죠. 사실 우리 어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상한 상황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부모의 이혼 소송과 변호사에 대한 내용은 아이와 상의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이토는 이런 남자의 제안에 솔깃한 반응을 보였고요. 그 반응을 캐치한 남자는 순식간에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안대로 눈을 가렸습니다. 얼마 뒤 남자의 차는 한 맨션에 도착했고요. 사이토는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곳에 갇혀버립니다.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사이토의 어머니는 그날따라 연락이 되지 않던 사이토의 방으로 향했고요. 책상 위에서 핸드폰과 지갑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눈에 들어온 메모 한 장이 있었어요. 사이토의 글씨체로 적힌 문장이었는데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집도 학교도 가고 싶지 않아요.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낼 테니 찾지 말아주세요. 사이토의 어머니는 너무 놀란 마음에 이곳저곳 딸을 찾기 위해 전화를 걸어요. 하지만 그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 메모를 발견한 지 3시간 만인 오후 8시 그녀의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다행히 사이토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인 오후 4시경에 사이토가 본인의 자택 근처에서 낯선 남성과 대화하는 모습을 어떤 이웃이 우연히 본 것이죠. 하지만 그녀 역시 사이토가 납치당하는 장면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이토가 친필로 남긴 메모가 존재했기 때문에 경찰 역시 이때까지만 해도 납치가 아닌 가출로 인한 실종일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실종 3일 뒤에도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경찰은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합니다. 그런데 공개 수사 전환 이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3월 19일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이토의 집으로 편지가 한 장 도착한 것인데요. 보낸 사람이 사이토였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어요.
이쯤 되면 경찰이 그녀의 실종을 납치 사건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납치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편지 이후에 피해자를 찾아내기 위한 경찰의 수사는 눈에 띄게 시들해졌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지 약 2년 후인 2016년 3월 27일, 사이토의 어머니는 그토록 기다렸던 딸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서 사이토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사이토는 당시 납치된 상태이고 혼자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곧 경찰에 구조되어 안전하게 집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그녀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몽타주와 이름이 적힌 수배지가 뿌려진 지 하루 만에 용의자가 검거됩니다. 누구였을까요? 누구였기에 사이토의 가정사까지 알고 그녀에게 접근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검거되기까지의 과정이 조금 특이한데요. 경찰이 지명수배를 한 지 하루도 안 됐을 때 시즈오카현에서 이상한 신고 하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 남성이 피를 잔뜩 묻힌 채 도로 위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놀랍게도 이 남자가 바로 사이토를 납치한 범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자를 발견한 한 신문배달부가 그를 돕기 위해 다가가자 그가 경찰을 불러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었어요. 그는 이미 스스로에게 극단적인 시도를 해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죠. 결국 그는 병원에 실려왔고요. 신원이 확인된 후 곧바로 경찰에게 체포됩니다. 사이토를 납치한 남자의 이름은 테라우치 카부. 사건 당시 23살의 명문대생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항공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는 파일럿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해요. 실제로 테라우치는 미국의 파일럿 양성학교에서 조종면허를 취득했고요. 그의 아버지 역시 창업 59년의 역사를 가진 방범용품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죠. 사건에 대해 알려진 후 이웃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테라우치는 굉장히 건실하고 똑똑한 청년일 뿐이었거든요. 특별하진 않지만 이상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그는 신주쿠에 있는 소방설비 회사에 취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가 살던 환경, 그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일은 그의 삐뚤어진 호기심과 욕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은 중학생 시절부터 여학생을 납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행 직전 인터넷으로 적합한 장소를 찾던 그의 눈에 들어온 곳이 바로 아사카시였죠. 너무 번잡하지도 조용하지도 않은 그곳을 타겟으로 정한 그가 혼자 길을 걷고 있던 사이토를 납치했고 자신의 맨션으로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보입니다. 그가 거주하던 맨션은 1985년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이곳에 감금된 사이토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죠. 탈출에 대해 생각했지만 외출 때마다 채워진 잠금 장치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전화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었죠. 사이토의 집으로 보내졌던 편지 역시 테라우치가 강제로 쓰게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사이토의 말에 따르면 감금되어 있었던 2년 동안 단 한 번도 밖에 나가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함께 외출은 했지만 무서워서 도망치지 못했던 것이죠. 이에 이상함을 느낀 경찰이 수사한 결과 새로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테라우치가 사이토에게 줄곧 세뇌를 걸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널 찾지 않는다. 넌 버려졌다. 라는 말을 수시로 사이토에게 반복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납치범 몰래 인터넷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본 사이토가 가족들이 계속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여기서 그녀는 탈출을 결심합니다. 청소를 하던 도중에 발견한 현금 500엔을 쥔 채로 기회를 계속 엿보기 시작했고요. 테라우치가 잠금 장치를 해놓지 않고 외출한 틈을 타 도망을 치게 된 거죠. 이후에 검거된 테라우치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말을 끝으로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과 혐의를 시인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의문점들과 추측들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내용들은 일본의 네티즌들 사이에서 실제 제기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메모입니다. 피해자가 실종되던 당일 그녀의 책상 위에 남겨졌던 메모 기억하시죠? 이것 이외에 그녀가 실종된 날로부터 며칠 후에 자택으로 편지 한 통이 붙여졌는데 이것은 범인이 강제로 쓰게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이토 책상에 있었던 그 메모지는 범인이 남긴 것도 그렇다고 억지로 그녀에게 쓰라고 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녀가 납치된 시간은 학교 중이었던 오후 4시였습니다. 납치되기 전에 집에 들려서 메모를 남길 시간은 없었다는 뜻이죠. 이러한 점을 토대로 그 메모는 그녀가 집을 나서기 전에 스스로 놓아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메모의 내용이 뭐였죠? 마치 가출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었죠. 이것으로 그녀가 납치되기 이전부터 가출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필체상으로 사이토가 쓴 것이 확실하다면 말이죠. 두 번째로 테라우치의 집에 방문했던 어느 택배기사의 진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테라우치의 집에 택배를 배달하러 갔던 남성이 있었는데 이 남성이 사이토를 목격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녀가 자신을 웃는 얼굴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외에도 수많은 의문점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잠금 장치에 의해 감금당했다는 피해자의 말과는 다르게 방 외부에서 잠금 장치를 걸었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허술한 방음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들은 주민은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혹시 사이토가 납치 감금되었던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동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발언까지 나오게 됐죠.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네티즌들의 억측으로 인한 허위 가설들로 판명됩니다. 범행 과정에서 테라우치가 부정적인 말들을 통해 피해자를 끊임없이 세뇌시켰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개인적으로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그 긴 시간 동안 세뇌를 당하고도 온전한 정신으로 지낼 수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사이토는 어느 순간부터 도망치겠다는 전의를 상실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동일한 납치감금 범죄의 피해자들에게서도 이와 같은 행동 패턴은 흔치 않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사건에서 말하는 범인은 잡혔고 피해자도 돌아왔지만 여전히 개인적인 의문점은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테라우치의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계획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냐는 것입니다. 당시 부모의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 위기까지 처한 상황에 있던 사이토에게 다가온 테라우치가 어떻게 마침 사이토 부모의 이혼을 언급하며 그녀를 유인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이 사건에서 보여지는 어떤 4가지의 상황을 토대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택배기사가 목격했다는 테라우치의 집에서 웃고 있었던 사이토. 두 번째로 실종 당일 사이토의 방에서 발견된 가출을 암시한 편지. 세 번째, 사이토 부모의 이혼을 언급했던 테라우치. 그리고 네 번째로 사이토가 탈출하던 날 극단적인 시도를 했던 테라우치. 여러분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미 일본에서는 납치 사건으로 결론이 났고 피해자까지 밝혀졌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추측이지만 혹시라도 이 사이토와 테라우치가 이미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부터 알던 사이였고 그날의 일이 납치가 아닌 자발적인 가출과 동거는 아니었을까요? 이 의심은 이미 이전에 일본의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물론 당일에 그녀가 강제로 차에 태워지는 장면을 목격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사이토가 가출 편지를 집에 남기고 테라우치를 만났는데 중간에 사이토의 마음이 바뀌어서 약속을 어기려고 하자 테라우치가 그녀를 강제로 차에 태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도 강제로 태웠다면 그건 납치가 맞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사전의 동의가 있었냐, 아니면 이 납치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이후의 시간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바뀌어야겠죠. 이렇게 테라우치의 집에 도착한 후 그는 사이토를 달래며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약속했던 것처럼 함께 지내자. 어차피 집으로 돌아가도 너희 부모님의 불안은 끝나지 않을 거고 널 찾지도 않을 것이다. 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가족들이 자신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이토가 테라우치의 집에서 나오게 되면서 테라우치가 같은 날 극단적인 시도를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이토의 집에서 발견된 자필 편지. 가출을 암시했던 그 편지도 사이토가 사라졌던 시간과 학교 시간 등을 따져봤을 때 이미 등교 전에 놓고 나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출,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납치 사건이 정말 우연적으로 하필 같은 날 벌어졌던 것일까요? 사건에 대한 이 또 다른 가능성이 맞다면 아마 그날 학교 앞에서 사이토의 가정사를 알던 테라우치와의 짧은 대화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사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과 의문점이니 여러분들께서도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미스터리 컨텐츠는 일본에서 발생한 나카노 여중생 납치 감금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